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씻고 향수를 뿌려도 이 냄새가 계속 난다면 정말 고민되시죠? 오늘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향수를 뿌려도 사라지지 않는 의외의 몸냄새,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히 피부 청결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몸 내부의 건강 상태가 채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한 놀라운 해결책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혹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냄새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몸 냄새는 땀이나 외부 오염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샤워하고 좋은 향수를 뿌리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죠. 하지만 어떤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없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 내부의 불균형이나 특정 신체 기능의 저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부 겉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몸속에서부터 배어나오는 냄새인 것이죠. 그럼 이러한 의외의 냄새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원인들은 무엇인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불규칙한 생활 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모든 무의식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시스템인데요.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 내 노폐물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노폐물들은 피부를 통해 배출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씻어도 몸속에서 계속해서 생성되는 노폐물 때문에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장기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장 건강이 나빠지면 독소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몸속 분비물들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탁한 분비물은 채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영양분 공급과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원인은 신진대사 능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 중 하나인데요.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노네날이라는 특정 성분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성분은 흔히 노인성 냄새라고 불리는 퀴퀴한 냄새의 주범입니다. 이 노네날은 주로 귀 뒤나 겨드랑이 같은 부위에 쌓이기 쉽다고 합니다.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이 냄새는 몸속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 원인은 위 기능 저하입니다. 위염이나 과식 등으로 위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 불량은 물론 몸에서 썩은 냄새나 시큼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위산 역류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가스가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채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잦은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이 있다면 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 감염입니다. 여름철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땀과 습기가 많아지면 피부 각질층이 약해지면서 세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이렇게 번식한 세균들은 땀과 결합하여 불쾌한 땀 냄새를 유발합니다.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은 세균 번식이 쉽고 땀이 많이 나는 부위라서 냄새가 더욱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발의 경우 각질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이소발레릭산과 같은 강한 악취 물질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축농증, 비염과 같은 코 질환입니다. 코 속 염증은 점막을 붓게 하고 점액 배출을 막아 고인 콧물에서 냄새를 발생시킵니다. 이 냄새는 코와 연결된 목구멍을 통해 입으로도 전달될 수 있어 구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성적인 코막힘이나 콧물 증상이 있다면 이 또한 채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일곱 번째는 아포크린 땀샘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땀샘이 있는데 그중 아포크린 땀샘은 주로 겨드랑이, 사타구니, 유륜 등에 분포하며 지방 성분이 포함된 땀을 분비합니다. 이 땀 자체는 무색무취하지만 피부 표면의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나 지방산 같은 악취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액취증이라고 부르는 냄새의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질환이나 음식,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트레스도 채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등 일부 질병은 특유의 채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생선 냄새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트리메틸아민요증은 몸에서 썩은 생선 냄새가 나는 희귀 질환입니다. 또한 마늘, 양파, 육류, 향신료, 술 등은 채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스트레스는 땀 분비를 증가시켜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단순히 씻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냄새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냄새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외의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결책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철저한 청결 유지입니다. 단순히 씻는 것을 넘어선 올바른 청결 유지가 중요합니다. 매일 샤워하는 것은 기본이고 특히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인 겨드랑이, 가슴, 발, 그리고 의외로 놓치기 쉬운 귀, 뒤를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아포크린 땀샘이 많은 부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균 비누나 약산성 바디워시를 사용하여 피부에 자극을 덜 주면서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샤워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한데 축축한 상태는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손을 자주 씻는 습관도 중요하며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는 6단계 손 씻기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꼽은 의외로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인데 샤워 시 솜이나 면봉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면 좋습니다. 발은 특히 냄새가 심한 부위 중 하나인데 자주 씻고 땀이 많다면 양말을 자주 갈아 신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의류 및 침구 관리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는 옷이나 침구에 스며들기 쉽습니다. 땀이 묻은 옷은 바로 세탁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속옷과 양말은 매일 갈아입고 셔츠와 스웨터는 23일에 한 번씩 세탁하는 것이 청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구류 역시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 살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탁 시에는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활용하면 냄새 제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식습관은 채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기, 향신료, 술 등은 채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채소, 과일, 그리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녹차는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여 채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평소 물 대신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신경계 불균형과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스트레스는 땀 분비를 증가시키고 몸속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과 규칙적인 운동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몸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제품 사용입니다. 데오도란트나 땀띠 파우더는 땀 분비를 억제하고 냄새를 중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발냄새 제거를 위해서는 풋스프레이나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노인성 냄새의 원인인 노넨알데하이드 제거에 특화된 바디 스프레이나 데오드란트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해결책은 바로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액취증이 심하거나 앞서 언급된 질환들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액취증의 경우 발한 억제제,
시술 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자율신경계 이상이 의심된다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간 질환, 신장 질환 등 특정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몸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위별 냄새 관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겨드랑이는 깨끗하게 씻고 데오도란트를 사용하며 필요하다면 털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은 자주 씻고 완전히 건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양말을 자주 갈아 신고 신발 안에 탈취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입 냄새는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혀와 잇몸까지 깨끗하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이나 파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은 피하고 물을 자주 마셔 입안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귀 뒤는 샤워 시 꼼꼼히 씻고 잘 말려야 하며 배꼽은 솜이나 면봉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추가적으로 운동복은 운동 후 즉시 세탁하고 세탁 전에 완전히 건조시켜야 냄새가 배지 않습니다. 세탁 시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발은 번갈아 신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며 신발 속 냄새 제거제를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집안 냄새가 옷에 배지 않도록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가 통하도록 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아무리 씻고 향수를 뿌려도 사라지지 않는 몸, 냄새의 의외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 내부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자율신경계 불균형부터 혈액순환 문제, 신진대사 저하, 위 기능 문제, 그리고 피부 감염이나 특정 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들이 채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청결 습관,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분명 이 지긋지긋한 냄새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냄새 고민을 해결하고 더욱 상쾌하고 자신감 넘치는 일상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순히 냄새를 가리는 것을 넘어 몸속 건강까지 챙기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냄새로 고민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